풍한설에 절로 옷깃을 여미는 계절. 여린 생명체들에겐 혹독한 인고의 시간입니다. 이게 망쳤던가? 이야, 견뎌서 나오네. 그러고 보면 언 땅을 뚫고 나온 초록 풀들은 모두가 인동초인 셈이죠. 아, 이거 푸릇푸릇한 거 맛있어 보이지요. 초록 생명체들은 동장군의 기계 앞에서도 독야청청 기죽는 법이 없습니다. 봄에 나는 다만 미역이만큼 좋다 이 말은. 완전 봄한 게 확 게 있다 지금. 와, 짝꿍이야. 그 덕에 우리는 시린 계절, 된설이 찬바람도 이길 힘을 얻습니다. 겨울철이라 더 반가운 자연이 차린 초록밥상. 묵직하시구만.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포항의 푸른 바다. 9명의 해녀들이 일찌감치 일터에 몸을 담갔습니다. 해산물이 죄다 거저라 친정보다 낫다는 말이 있다죠. 말 그대로 해녀들의 곳간. 미역 전복 따던 소녀가 어느새 이 바닷속에서 40-50년 세월을 먹고 아지매가 되고 할매가 되었습니다. 고달파도 두 손 가득 쥔 이것들 보는 재미에 산다는데요. 누가 문에 잡았나? 아이고, 뭘 이리 많이 잡으셨는지. 해녀 어르신들 보쌈 구경 한번 해볼까요? 미역이 쏘라. 진저리. 성게 잡고. 만능 성게. 미역 잡고. 저번에 홍아. 소라골비. 봄에 나는 다만 미역이 만큼 좋다 이 말은. 아, 미역이 원래 봄에 나는 거예요? 서울에 나가자 봄에. 진저리. 진저리? 예, 진저리. 무채 먹고. 밥에 먹고. 여차가 무채 먹고. 진저리 죽기래 먹고. 예. 이 맛이가요. 젓갈에 묻혀 놓으면 참 맛있어요. 이걸 젓갈도 묻혀요? 예, 주로 젓갈이 묻혀. 그래. 이들은 모두 방석항 근처 독성마을의 한 식구들이라네요. 이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옛날에 해녀 대장? 아이고 나도 저래 했구만은 나가만을 못한다. 마음이 그랬지. 그래 인지라도 잠속만 있게 해가지고 나 저 바다 떼어주면 할 수 있어요. 많을 때는 해녀들이 20명이 넘었다는데요. 이들 사이엔 오랜 전통이 있답니다. 옛날부터 미역하고 이런 거는 동네 사람이 다 80%, 90%도 다 나나. 나눠요? 네. 난가가 그래 어른사 먹고 살고. 왜 그렇게? 옛날 전통이 그렇대요. 이 마을 전통이? 예, 아주 옛날 우리가 뭐 시집 안 올 때부터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바다 곳간이 넉넉해서였을까요? 나눔이 생활입니다. 아주 미역이 많이 안 돋았더라 아줌이 한 매요. 왜 그러나 야야 이거 진저리고. 이렇게 왔노. 아이 한 매 죽소 잡사라고. 아이고야 아이고 고맙게. 유난히 장수 노인이 많은 마을. 최고령인 백세 이기선 어르신부터 챙깁니다.
백세인데 오래 사세요. 아이고 야야. 그래서 복 좀 많이 들어간다. 그래라. 원래도 건강한 새 복도 많이 받고 이런 건 아프지 마셔. 그래 기분 좋다. 물 끓라. 다 같이 모여서 밥해 먹는 것도 흔한 일상인데요. 끓는 물에 닿기만 해도 마법처럼 초록빛으로 변하는 해조 진저리. 이 계절 밥상의 토주대감입니다. 바다 보면 육지 보면 가면 좀 빨리 와요. 아, 빨라요? 예, 빨라요. 바다에 들어가 보면 하면 나물 해초도 올라오는 거 틀리고 빨라요. 이 바다 나물이 나오면은 아마 봄이 왔구나. 꼭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진저리 무침을 할 때 꼭 넣는 보물이 있답니다. 이게 아지라는 생선인데 맛이 좋아서 돔과도 안 바꾼다는 정갱이로 담근 젖인데요. 2년 이상 숙성한 맑은 젖은 해조 요리에 두루 쓰인답니다. 진저리 무치는데 이게 제일 적합한 젓갈이에요. 봄나물이나 봄 진저리에는 젓갈이 최고다. 맛있는 냄새도 나고. 정갱이 액젓 하나면 다른 양념 별로 없어도 바다향 가득한 한 접시가 됩니다. 아, 이런 거. 고구만. 눈꽃 같아. 눈꽃 같아. 소나무에 눈 얻으시래. 눈꽃 축제다, 눈꽃 축제. 예. 눈꽃 축제예요? 예. 눈꽃 축제. 오늘 이런 거 이쁘다, 야. 봄 되면 이래가지고 이제 초당에 찍어 먹고 많이 해 먹었어요, 이거. 바다의 비릿함과 기름의 고소함이 기막히게 어울리는 해조튀김. 아유 맛있대. 맛있네. 옷솔래 맛을 보소. 서울서 시집 와갖고 이런 거 먹어보는 것도 영광이네. 시집 잘 왔대. 맛있지? 그래. 시집 잘 왔다, 시집 잘 왔어. 배녀 배워야 하지. 아무나 못하니까. 아 어려워요? 어머니 좀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줄게. 어렵고 저도 배우려고 옷 입고 이제 배워봤는데 들어가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힘들다 그래. 한번 힘들어도 들어가가. 힘들어도 국화는 자꾸 하면 그게 는다. 네, 배울게요. 배우면 쉽지. 가르쳐주세요. 진저리 맛에 반해서 바다로 뛰어들 판이네요. 잘 말랐다, 맛있겠네. 여름에 잡은 붕장어를 해풍에 말려 겨울철에 즐기면 이 또한 일품이라지요. 비타민 A와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붕장어는 중노동하는 해녀들에겐 1등 보양식입니다. 그 짱어는 지금철에 겨울에 추울 때 말리면은 저거 해풍 바람에 이제 맛도 더 나고 깨끗하게 말라지고 냄새도 안 나고 바로 앞에 바닷가에서 잡아놓은 거거든요. 갓 튀겨낸 바삭한 붕장어는 물론 그냥 먹어도 맛이 있죠. 그런데 진저리 튀김과 함께 새콤달콤한 당수 소스를 끼얹으면 금세 근사한 요리로 변신. 바닷가 해녀 마을의 별식이 됩니다. 자, 홍합 가지고 맛있게 끓여주시오. 홍합도 좋다고 그래. 자, 아줌마 이 홍합 봐라. 이번엔 선배 해녀 어르신께서 솜씨 좀 발휘한다는데요. 이거 돌미역 까맣게 엿살 좋나? 오늘 뜯어왔는 네, 오늘 해녀들이 뜯어왔는 미역. 홍합으로 국물을 낸 미역국에 진저리도 넣고 뭉뭉이 끓입니다. 나는 아줌마하고 우리 숙모하고 끓여 나는 국이 제일 맛있어. 싱싱한 미역 가지고 홍합 넣고 해가지고 시원하게 많이 먹어. 많이 먹을게요. 잘 먹을게요. 마지막으로 찹쌀가루를 뜨거운 물에
익반죽한 새알을 넣고 다시 한 소끔 끓이면 선배가 전하는 뜨거운 위로가 후배의 등을 토닥입니다. 배운 것도 많지 뭐. 미역 넣는 것도 배우고 뭐 천주 뜯는 것도 뭐 어예 뜯으면 많이 뜯는다 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또 문어도 잡으면 아침에는 또 어예 잡아야 문어를 잡으면 사람이 막 올라오거든요. 안 부끄러. 그래 어예 잡아라 하는 그런 것도 또 그리고. 그냥 잡으면 덕이 지고 막 몸에 막 붙으면 사람 죽어뿐단 말이다. 그런데 꼬랑대기 꽁지 지고 흰떡 뒤에 보면 맥으로 못 줘요. 아이고 맛있니다 너무 맛있니다. 아이고 할매들 둘이 얼마나 잘 끓여놨는지 옛날 솜씨 가지고 그대로 있네요. 인삼이다 인삼. 참 바다 인삼이다. 참 보기 좋은 풍경입니다. 요즘 갯바위 반찬 가게엔 바다에 불로초라는 톳이 많습니다. 토시도 돋았고 미역도 돋고. 이 계절 천지가 톳밭이었는데요. 요즘은 예전 같지는 않다네요. 오늘 잠수복 입고 여기서 안에 가가 뜯고 이랬는데요. 지금은 나물이 작아가지고 내보고 말라가지고 또 겨울에도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마를 게 없다 그자. 마를 게 없어. 다 뜯어갖고야. 아무리 추워도 물견만 심으면 안 춥는데 물견 없어가지고 10번 날아가도 한 마리 못 얹고 올 뺐다. 올라오는 순간에 전복을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 그거 안 놓치려고 그거 따가 올라오면요 억수로 힘듭니다. 그거 안 놓치려고 올라 하는데 한 마리 보이면 힘들어도 좋으니 바닷속 곳간이 넘쳐났으면 좋겠다는 일부자들. 그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금세 한광주리를 채웁니다. 선물 왔어요. 오늘 뜯어왔는 살짝 데친 통나물로는 해조 전을 자주 해먹는다는데요. 형님요 홍합도 오늘 따왔는겨. 오늘 따가지고 막 삶아가 되게 싱싱하네. 싱싱하지. 신선한 홍합에 쪽파까지 넣어 잘 버무려 기름에 지지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등장하는 슈퍼스타 독성마을 특급 재료가 보태집니다. 성게, 말똥 성게. 신기하지요? 이런 거 보이. 이 비싸요? 108,000원 1kg에. 아이고 참. 이거 아무나 못 잡수는다. 이 계절 인심 좋은 해녀 마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 중의 호사입니다. 네, 이렇게 모이면 배고프던 시절 추억의 메뉴도 빠지지 않는데요. 해조 반 쌀 반인 진저리 톱밥, 밀가루 묻혀 찐 참도박이 해녀 밥상의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겨울 바닷속 초록 풀들의 향연이 상의에 가득합니다. 물처럼 좀 좋지. 바다에 나가면 되게 속상하다가도 바다에 가면 속이 확 트이고 바다에 가면 좋지 뭐. 숲같이 파도에 이제 파도가 탁 이렇게 치면은 미역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거든. 그럴 때는 진짜로 기분도 좋고 하고 진짜 좋아요. 어여든도 몸 건강하고 뭐 물건 많이 따가오더라 바래요. 함께 고생한 시간이 만든 끈끈한 정. 그것이 있어
동해바다 그녀들의 인생 밥상도 초록빛으로 영롱합니다. 언뜻 보면 생기를 잃은 겨울 풍경은 을씨년스러운데요. 아이고. 그렇다고 다 죽은 건 아닙니다. 아이고 여기도 푸릇푸릇하고. 예. 아이고 이게 망쳤댄가? 이야, 견디고 견뎌서 나오네. 텅 비어 있는 이 자연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푸릇푸릇한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저마다의 움직임으로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대자연이 지닌 강한 생명력, 그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지네요. 아유, 여기도 나와 있네. 예, 여기도 있고. 진주의 옛 이름은 진양, 참빛의 고장이죠. 그 덕인가요? 서둘러 고개를 내민 초록 풀들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거라, 나물 해오고. 이 강원도 가면은 이 나물이 귀해. 처음에 올라오는 게 이 나물이야. 친정이 강원도지? 네, 강원도. 정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물이 너무 맛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에겐 잡초지만 알고 보면은 이름도 고운 나물들이 지천입니다. 요게 쓴박인데 이것들은 또 쓴박이는 쓴박이대로 김치 해서 먹기도 하고 살짝 데쳐서 초무침 해 먹기도 하고 그래요. 네, 진짜 밟아도 잘 안 죽는 겨울을 이긴 쓴박입니다. 보약이 보약. 예. 냉이가 겨울에 보약이 때로 없어요. 촌에는 이게 이런 게 먹는 게 보약이에요. 보약. 겨울의 추위를 이긴 예. 풀이니까 약초처럼 지금은 이제 귀하게 먹죠. 아이고, 이 겨울에 이 수고했다. 이거 얼도 안 하고 잘 컸네. 먹는다. 비닐 덮개 하나로 겨울을 이긴 배추도 초록빛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이고. 자. 아이고, 아주 싱싱하네요. 진짜 보관 잘했어요. 달다. 너무 달다. 이게 얼거놓고 해가지고 더 달해. 진짜 맛있다. 맛있어요? 네, 무슨 맛이에요? 아이스크림 맛 나요. 아이스크림? 네. 왜 아이스크림이에요? 차가워서요. 차가워요? 네. 소고기 안 먹고 이거 먹겠다. 나는 소고기 말고 사과 안 먹고 이거 먹겠다. 네, 진짜 맛있다. 배보다 더 시원하고 사과보다 달고. 동촌에는 정월달에 일일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동네 분들 다 모여가지고 합심해가지고 화합도 하고 또 이 집 다니면서 음식도 나랑 먹고 지금이 제일 적기예요. 농촌 사람들 따랍대 하는 게. 나는 배추 캐러 왔다가 완전 배추가 배채운 것 같다. 가마솥에 불 지핀 걸 보니 제대로 정월밥상을 차릴 모양입니다. 이 가오리는 그 홍하고 다른 참가오리예요. 뼈나 이게 살이나 다들 육고기처럼 육질이 좋고 뼈가 부드럽고 그래서 이거 산간 지방에서는 다른 고기가 귀해서 생선이 귀해서 정월달에 약가오리라고 잔치 때나 명절 때나 잘 사는 집에서만 가오리를 썼어요. 정월에 먹으면 약이 된다 해서 약가오리란 별명이 붙었는데요. 우선 된장 푼물로 비린내를 잡습니다. 참가오리 맛있겠다.
찜기 위에 배춧잎을 깔고 그 위에 가오리를 올리고요. 그런 다음 향기 나는 초록 채소들로 이불을 덮어줍니다. 네, 그대로 가마솥에 찌면 되는데요. 김이 올라오고 약 7분 정도 더 쪄주면 뼈까지 야들야들하게 잘 익는다네요. 어우, 봄나물이 보태져 겨울철 움츠린 몸을 깨우는 계절의 별미가 완성됐습니다. 네, 이번엔 두부가 등장을 했네요. 두부 전골을 하는 건데요. 으깬 두부에 온 땅을 뚫고 나온 냉이와 부추를 잘게 썰어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살짝 익힌 배춧잎으로 만두를 만듭니다. 완전 봄 한겨 확 풍기고 있다 지금. 숲에서 막 소풍 나온 것 같은 느낌이네. 냉이, 두부, 막 배추 안 들어간 게 없네. 육수에다가. 네, 보는 것만으로도 봄 기운이 솟아납니다. 진주 음식이 화려한 건 진주의 교방, 농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방 음식이 전통이 돼가 내려오기 때문에 음식이 다른 데보다 더 화려합니다. 진주의 화려한 음식에 맛을 더하는 전통 식재료가 있는데요. 이거 엿고장이에요. 엿고장. 예. 고추장 아니에요? 예, 고추장을 우리 경상도 말로는 꼬장이라 해요. 꼬장. 꼬장? 예, 특히 진주에서는 더 꼬장이라고 말해요. 예, 이거는 제가 시집 오니까 시증조모 할머니께서 이 만들어 드시던 대대로 물려오던 이 엿고추장이에요. 엿고장. 편해놓은 게 지금은 엿고장은 조청처럼 엿기름을 고아 만든 고추장인데요. 싹을 틔운 밀과 콩을 쪄서 갈아 넣는 게 특징입니다. 아이, 봄이다 봄. 아이고 너무 예쁘지요. 새파랗게. 예. 봄이에요? 예, 봄이죠. 이거 새파랗게 음식 나오면 봄이지요. 네, 이번엔 봄나물을 무치는데요. 조성간장, 참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물이 나올 때까지 세게 치댑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엄청 기분 좋은 냄새. 그게 엄청 고향 생각나는 향. 나물 최고. 비주얼 좋고 보기 좋다. 맛있다. 보자. 봄이 온 것 같아. 맛있다. 최고. 봄나물. 맛있다. 봄나물로 만든 음식이 바로 비빔밥인데요.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육회와 엿고장. 네, 이것이 더해져 다양한 봄 향기를 아우르는 어울림의 맛을 증폭시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모른다. 내 나이가 어때서 보리받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보리받기 딱 좋은 나이면은 몇 살이 제일 좋은 나이예요? 70! 땅이 겨울에 얼어가지고 아기다 위로 솟있어 우리가 밟아주면은 가라앉아 땅이 그래야 뿌리가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보리 밟기가 끝나면 반찬거리로 쓸 보리순 따기도 빠지지 않는데요. 많이 따가자. 보리순은 피를 맑게 하는 건강 식재료로 요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풋마늘, 파, 고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보리순. 된장을 붓고. 하봉정 씨의 특기는 엿고장으로 맛을 낸 장떡이랍니다. 보리장떡 정말 맛있어요. 옛날에 아주 많이 해먹은 음식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지지른 대신 떡처럼 찐 장떡을 많이 해 먹었는데요. 출출할 때 배를 채워주기 그만이죠. 달고 칼칼한 엿고장이 장떡의 풍미를 한층 높입니다. 이번엔 보리수운을 대추에 싸네요. 보리는 찬 성질이고 대추는 좀 따순 성질이라서 이런 궁합이 딱 맞아요. 이래 딱 이래 음식 이래 먹으면. 우리 손주들이 참 똑똑했다, 그지? 진짜 지혜로워, 진짜. 응. 대추로 감싼 보리수운에 튀김옷을 입혀 튀기면 영양 만점 간식이 됩니다. 대추는 제사 지내고 나면 잘 안 먹으니까 그 모아놓뒀다가 또 새대추 나오기 전에 정월달에 이제 이렇게 튀겨 먹으면 훨씬 좋으니까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지내놓은 것 같아요. 우리 따라 하는 거예요, 선조들 따라. 맛있지? 맛있다. 보리 냄새가 싹 나는 게 대추 맛하고. 조금 단데 바삭하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네, 달고 향긋한 초록 튀김이네요. 시원하다. 역시 기름 냄새 진동하고 사람들 북적여야 사는 맛이 나는 법. 우리 할머니 맛있어. 그자? 봄이란 계절이 사람들 마음에 먼저 찾아옵니다. 맛있다. 그러니까 벌써 봄 매음이 온 것처럼 우리가 이 푸른 것을 보고 금방 지금 겨울이지만은 금방 봄이 온 것처럼 그런 느껴져요. 좀 있으면 또 일일처리 다 오면은 또 자주 많이 못 만난다니까는 정월 2월까지는 항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재밌게 만나는 것도 나눠먹고 합니다. 네, 훈훈한 정월 풍경입니다. 사실 이 계절에도 전국 곳곳에서는 초록 생명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의 바람과 햇빛이 키운 포항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일반 계량종하고는 구별되는 이 지역 토박이 재래종 시금치입니다. 파랗고 참 이쁘지요. 색깔도 곱고 참 맛있어요. 거센 해풍을 견디느라 키가 덜 자랐지만 대신 당도가 높답니다. 포항초는 뿌리가 빨갛고 잎이 결각이 톱니발처럼 결각이 적고 일반 시금치는 뿌리가 하얗고 잎이 결각이 덜합니다. 이렇게 질 좋은 특산물인데 그 명성에 비해 요리법이 많지 않다는 게 늘 안타까운 김근혜 씨. 시금치 위주로 봄 야채, 시금치 많이 넣고 그다음에 봄에 나는 야채들과 해물하고 섞어서 찜국을 만들 예정입니다. 찜국은 그가 발품 팔아 찾아낸 구전 요리인데요. 우선 고사리를 볶다가 멸치국물을 붓고 끓입니다. 거기에 제철 해산물을 넣고 국물에 시원함을 더하죠. 그런 다음 생들깨와 찹쌀, 맵쌀가루 분무를 국물에 붓습니다. 봄 야채들이 주는 그 기운이 있으니까 시금치를 비롯해서 뭐 냉이라든지 달래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넣어서 봄 야채로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추, 미나리, 방아잎, 주말로 방아잎을 넣습니다. 보양식으로 많이 즐겨 드셨던 것 같아요. 바닷가에 뭐 겨울철라든지 이렇게 생명이 뚫고 나는 그런 야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뜨끈하게 한 그릇 드시고 싶으실 때 드셨던 것 같아요. 산과 바다의 기운을 한껏 담은 한 냄비입니다. 그 가자미는 중간에 뼈를 발라가지고 포를 떴습니다. 가자미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일 맛있는 흰살 생선이죠.
밀가루 반죽 위에 우선 가자미와 갑오징어 쌀을 올려 전을 붙입니다. 이건 역시 구전으로 전해지는 요리라네요. 포항 향토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쭤보니까 어른들도 많이 해드시고 바닷가에서 서민들이 즐겨 먹었던 시금치 어전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을 올려 노릇하게 익히면 포항초의 풍미를 한껏 살린 계절 별미가 완성입니다. 떡을 굽는 전통 요리법을 응용해 포항초로 색과 맛을 낸 구움떡도 만들어 봤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 아직도 찾아내고 개발할 초록밥상은 무궁무진해 보입니다. 때가 되면 마법같이 초록빛 속살을 드러내는 이곳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태안반도 북부 가로림만입니다. 겨울이 되면 초록으로 물드는 이 갯벌은 서해 어민들의 고된 일터. 그중에 허리 제대로 펴지 못하고 해조를 캐는 부녀도 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그래도 햇볕도 있고 막 그래 보이는데 실제 이렇게 물 닿으면서 감자 채취하면은 정말 손 시렵고 발 시렵고 막 그래요. 참 어르신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걸로 생계를 다 정말 이어가시는데. 이들이 뜯는 감태는 자산어바에도 언급된 해조류인데요. 양식도 안 되고 갯벌이 조금만 오염돼도 자취를 감추는 까다로운 여성입니다. 아빠 감태 진짜 엄청 많이 뜯었네요. 응? 저 한 3-4배는 뜯으신 것 같아 아빠가. 들리는 대로만 뜯는 거야. 이게 밑에 박박 긁지 않고 이렇게 걷는 식으로 이렇게. 주현 씨는 10여 년 전 유명 글로벌 기업까지 그만두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겨울 갯벌에 손발을 담갔습니다. 진짜 아름답죠. 보이긴 아름답지만 현실은 너무 추워요. 추워요? 추워요. 네. 왜 맨손으로 이렇게 하세요? 아버지 따라서 배운 게 이거여가지고. 맨손으로 해야 편해. 잘 뜯기고. 손실이잖아요. 손실이어도 참고 하는 거지 뭐. 겨울철 어민들의 생고생이 있어야 맛볼 수 있는 감태입니다. 아유, 드문드문 이러시는 양반들이 보이네요. 아유, 일 끝나셨어요? 예, 끝나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괜히 또 아유, 소리 뒤집어내서 이거. 진흙 묻어가지고 괜찮으세요? 더 계셔야 할 걸 저 때문에 못 계시고 나오는 것 같아. 오늘 양 하루 쓸 만큼만 채채해요. 아주 좋은 직장을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근데 모두 포기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일하러 들어왔던 얘기죠. 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워낙 힘들게 일하는 걸 봤기 때문에 하하. 뭔가 감태를 너무 잘 팔고 싶었어요. 욕심에. 아.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었는데 동생이 저보다 더 먼저 시작했어요. 오호. 동생은 이제 남자이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 힘들 때마다 도와드리고 뭐 감태 굽는 거나 이런 거를 다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동생이 알바를 했거든요. 아버지한테. 아이고 참 대단한 용기와 모험과 그냥 현실에서 다 어려운 일을 그냥 맞부딪히는 거예요. 네, 정면 돌파하시는 거구만. 네. 부딪혀 보니까 힘들 애로가 많죠. 그렇죠. 감태는 말리면 단맛이 더 강해져 단맛의 풀이란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데요. 원태 씨는
아버지와 함께 감태를 긴발에 펴서 말리고 굽는 가공 일을 맡아 합니다. 젊은 사람이 요새 이런 걸 하려고 하겠느냐고. 그런데 아버지 대를 위해서 네가 한다고 하니까 아빠는 참 기쁘고 전 대견스럽다고. 그렇죠. 제가 해야죠. 네, 이렇게 서너 시간 곁에 말리면 초록빛이 더 선명해진 감태가 완성됩니다. 입에 착 감기네. 야, 근데 이렇게 새파란 색이 죽질 않고 파랗게 말이야. 네. 이렇게 나와 있네. 네, 감태는 겨울에만 파래집니다. 딴 때는? 딴 때는 노래지고요. 썩어서 나가기 때문에 추워야지만 파래지는 제품입니다. 이게. 야, 추워이지만 살아나는 이 푸릇함. 자, 그거 참 멋지네, 이름이. 이름이라 그러면 안 되겠지? 네, 감태라고 해주십시오. 감태. 그 붓이 조금 틀리는 것 같아요. 그게 솔잎이에요, 그냥? 예, 솔잎. 그럼 소량기가 기름에 묻어서 여기도 전달이 될까요? 예, 그렇죠. 그거 참 근사하네요. 살짝 구우면 더 맛있습니다. 감태와 환상궁합의 음식은 바로 쌀밥과 어리굴젓이라는군요. 이렇게. 네. 이렇게 드시면은 정말 최고의 궁합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맛있네. 그 맛이 감태가 요소가 되겠지. 몇 번 드시다 보면은 이제 그 향 때문에 감태를 계속 드시게 되시더라고요, 이게. 중독이 되는구만, 중독. 맞아요. 와, 참 맛있는데. 장사하는 엄마 대신 아버지가 자주 해준 요리가 감태국인데요. 이게 세모라는 거예요. 이 바다에 이제 바위에서 이제 자생하는 건데 이 세모 끝을 보면은 이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이게 딱.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이제 세모라고 하거든요. 씹히는 질감이 특별한 세모가사리는 식이섬유와 칼슘이 많이 든 건강 식재료입니다. 우선 멸치 육수에 세모가사리를 넣고 끓이면 뽀얗게 국물이 우러납니다. 거기에 생굴을 넣어 시원한 맛을 더한 다음 국간장으로 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태를 넣어 바다 향을 보탭니다. 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되게 맛있는 걸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먹어본 기억으로는 이 감태국이 가장 맛있었어요. 국물도 되게 시원하고 맛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자주 해먹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은 이제 가게 보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냥 뭐 이제 이것저것 조금씩 해먹이다 보니까 얘들이 또 해주면 또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주기 시작한 거죠, 조금씩. 되게 맛있어요. 국물이 바다 농축액처럼 시원하고 되게 깊은 맛이 있어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원태야, 감자 좀 갈아라. 여기. 서울 갔던 누나가 돌아오면서 3살 터울의 남매의 정도 두터워졌는데요. 오, 색깔 이쁘다. 그렇죠. 이들이 즐겨 해먹는 음식은 감태 분말로 색을 입힌 감자전입니다. 얇게 채 썬 감자에 밀가루와 계란만 넣고 버무려주면 준비 끝. 그리고 기름에 노릇노릇 구워주면 되는데요. 남매는 티격태격 하면서도 이렇게 함께한 시간이 많아지면서 추억할 일도
많아졌답니다. 너 어렸을 때 맨날 아빠랑 같이 감태 뜯으러 다녀가지고 겨울철에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 감태가 맨날 겨울에만 나니까. 응. 감태는 왜 하필이면 그 추운 겨울에만 나오는지 원망도 많이 스러웠죠. 너무 추우니까요. 진짜 중학교 때부터 이제 감태 굽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깨랑 팔꿈치가 되게 많이 아파요. 하도 감태를 구워가지고. 네. 서해 바다를 놀이터 삼아 자란 서산 남매에게 이제 바다는 청춘을 투자한 치열한 일터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달래 좀 얻으러 왔습니다. 아,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서산은 전국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달래 산지인데요. 달래 또한 추운 겨울을 이기고 톡 쏘는 알싸한 맛으로 봄을 전하는 나물이죠. 서산 이제 바다 여기 이제 바다 얼마 안 가면 해풍 바다 해풍 그런 거 여러 가지 일조량 뭐 여러 조건이 돼서 달래 향이 막 지금도 오시다 보면 눈물 나잖아요. 너무 향이 독해가지고 눈물 나요, 눈물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아, 진짜 난다니까요. 보세요, 뿌리도 좋고 달래가 막 향이 이 겨울 달래가 날씨가 춥다 보니까요. 이제 작물들이 조금 움츠리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응축돼가지고 조금 더 달고 맛있다고 이제 봐야죠. 그렇구나. 네네. 다 드시는 거예요. 이만큼도 버릴 게 없어요. 다 드시는 거예요. 우선 달래에 새콤달콤한 장을 부어 달래장을 만듭니다. 오늘 남매의 야심작은 달래 감태 김밥. 두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음식을 만드는 건 해외에 우리 식재료를 알리고픈 열정 때문인데요.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며 감태 요리를 선보였다고 하네요. 파리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양 요리랑 같이 접목을 해서 쿠킹 클래스를 했더니 거기 오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부각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감태 부각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한국의 건강한 식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감태도 큰 호응을 얻었답니다. 직접 부딪히며 서산 감태의 남매는 우리의 청정자연이 선물한 초록밥상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군요. 감태 왔습니다. 감태. 이 바다에서 이렇게 파란 생명을 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을까? 우리 아버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는 이렇게 겨울 바다에서 나는 파란 이것을 다른 음식과 조화를 이루어서 먹을 수 있다는 지혜, 이걸 만들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한겨울 뻘을 누비는 모든 수고로운 손길에 보내는 감사죠. 저한테는 되게 많은 기술력과 감태에 대해서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가 항상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아버지가 이름도 너무 잘 지어줘가지고 원태가 감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게 아버지가 읽어놓은 것보다 더 뛰어넘는 사람이 돼가지고 아버지의 명예 누가 안 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은 작은 걸음이지만 겨울바다의 부모와 자식은 함께여서 든든한 갯벌 동지가 되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제 좀 알바하는 식으로 하고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계속 어깨를 쓰다 보니까 어깨가 이제 좀 아파가지고 수술도 좀. 그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네 그냥. 그렇죠. 그때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좀 안쓰럽고 그렇죠. 이거 닦으셔. 아, 괜찮아요. 아이고. 세상의 모든 부모의 눈물 속에서 겨울 풀들처럼 자식은 한 뼘씩 자라는 거겠죠. 어미 아비의 겨울 일터, 서해의 푸른 갯벌이 괜한 상념에 빠지게 하네요. 네. 아이고 물이 안 빠졌는데도 저렇게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아유 이 추위에 겨울이라 그런지 자꾸 움츠러들고 그러는데 이렇게 겨울에도 푸른 바다와 또 산을 보니까 어깨가 절로 펴져야 되겠다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겨울을 품은 초록밥상을 보니까요 참 밥이 보약이란 그 흔한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초록밥상으로 이 겨울의 몸을 좀 깨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추우실 텐데 저렇게.